안녕하세요. 코인 생존기의 차리입니다. 내일 영상 시작합니다.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설 잘 보내셨나요? 설에 우리는 설이었지만 미국은 설이 없죠. 그래서 어,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금리가 일단 동결됐습니다. 동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게 최근에 나오고 있었는데 지표가 실제로 동결이 됐고, 근데 역시나 그렇듯 파월이 항상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. 근데 파월이 연준 이사회 의장 제롬 파월은 은행들이 암호화폐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완벽하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나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은행이 이걸 잘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약간 어쨌든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은 얘기를 한 거죠. 그래서 시장이 좀 반응을 했던 일이 있었고, 그리고 가장 먼저 할 일 중 하나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다. 이제 이 루미스가 비트코인에 대한 그 비축금을 아마 100% 확률로 하긴 할 거다, 추진을 하긴 할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사람을 앞세운 것 자체가 그냥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금을 하기 위해서 앞세운 것 같고, 직접적으로 트럼프가 아직 언급을 막 제대로 한 건 없지만 아마 천천히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 와중에 어제는 체코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투자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제안을 승인했다 라고 하면서 이것도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좋은 쪽으로는 체코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준비자산을 투자할 거다라는 쪽으로 뉘앙스가 있었고, 웃긴 건 EU 유럽연합에서는 자기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절대로 비축금으로 소유하지 않을 거다라는 뉴스도 거의 동시에 나왔는데,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은 변동성이 큰 자산을 우리가 약간 어떤 비축 자산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뭐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그냥 예를 들어서 순수히 제 생각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산업에서 리더가 되고 싶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트 같은 걸 비축금으로 가져갈 수 있고, 뭐 경제적으로 좀 힘든 나라 같은 경우 처음에 엘살바도르가 진짜 좋은 예시인 것 같은데, 원래 뭐 살인율 1위에 GDP도 굉장히 낮았는데 비트코인 자체를 국가의 화폐로 수용함으로써 굉장히 큰 도박을 한 거죠. 근데 더 이상 뒤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. 물러설 데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보자 해서 했는데 정말 미국에게 진 빚도 다 갚고 GDP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, 엘살바도르가.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사거나 뭐 비축금을 두는 나라들도 있을 거고,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좀 뭔가 안정이 있는 나라는 굳이 이걸 해야 되나?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테더가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 USDT를 출시한다.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와,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, 비트도 어떻게 보면 좀 개념은 다르지만 이더 같은 그런 네트워크 단이 있어요. 그러니까 비트코인 결제 속도나 그 송금 속도가 굉장히 느리잖아요.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걸 사용하면 훨씬 빨라집니다. 근데 그 네트워크에서 테더를 출시한다는 건 어쨌든 이제는 비트 네트워크에서도 달러가 돈다라는 거라서, 저는 사실 이 테더라는 회사가 제가 생각하기로는, 정말 제가 보기로는, 저도 뭐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제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가장 대단한 회사가 아닌가,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본 회사 중에서는, 라면서 동시에 가장 무서운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. 저는 이 테더라는 게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고 정말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글로벌하게 이 내 달러를 움직일 수 있게 하고, 원화를 달러로 바꿀 수 있고, 그 달러를 해외 거래소 어디든 보낼 수 있고, 이더리움이든 트론이든 솔라나든 뭐 아비트럼이든 어디든 간에 심지어 비트코인 네트워크까지도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, 이 정말 돈의 자유를 준 게 사실상 비트도 비트지만 테더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대단한 것 같아요. 트럼프와 비트코인이라고 해서, 트럼프가 16년에 17년 집권 당시랑 지금의 집권 당시, 뭐 그리고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희들끼리 얘기했는데, 바이든 때도 그렇고 바로 취임을 하고 오른 게 아니다. 특히 16, 17년도는 오르는 속도가 조금 더뎠죠. 그게 있었고 지금도 사실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, 바이든 때 같은 경우도 취임하고 한 1, 2주, 결국 2월이 돼서야 좀 올랐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자료고요. 차트 보도록 할게요. 네, 차트 보면 지난 아이디어 복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수요일이 설이었기 때문에 월요일이 이제 이거 나온 캔들이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, 이 캔들날 영상을 보면
이 상단에 있었던 저항선이 지지로 리테스트 되는 거를 우리는 볼 수 있다. 그게 97,800달러 정도이다. 라고 했는데 97,777.77달러를 찍고 반등을 해줬습니다. 사실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. 대부분 생각 못했겠죠. 일봉은 이렇게 반등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평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. 위로 이제 중요한 건 뭐 사실 딱히 없고 위로 108,000달러를 넘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매물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구간을 넘어주어야 108,000과 109,000 쉽게 말하면 여기 있었던 정고인 109,000을 다시 넘어주어야 11만을 넘고 127,000까지도 일단 열리게 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하단으로는 동일합니다. 이 구간 96,000대 이제 800, 97,000대 이 구간이 뚫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비트는 사실 뭐 큰 뭐 없을 것 같고 사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확 올라갈 수 있는 것도 뭐 비트니까 네,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결국 그래서 알트장이 오냐 안 오냐라고 물어볼 때 제가 사실 알트장에 대해서 회의적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. 그동안 지난 2년 넘게 회의적인 얘기만 했었죠. 비트 위주로 오를 것 같다. 비트 위주로 오를 것 같다. 이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것 같은데 진짜 2년 넘었네요. 한 3년? 2, 3년 동안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22년 저점부터 해서 어쨌든 도미넌스는 지금까지 오른 게 사실이긴 합니다. 22년 11월 때부터. 근데 저는 슬슬 알트장을 준비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. 준비라고 해봤자 별거 없고 갖고 있는 비트가 있다면 이번에 비트가 고점을 어느 순간 형성을 할 때 이번 고점까지는 비트 장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 12만 뭐 9천 8천 이 저항선 간다. 여기서는 일단 매도를 하는 겁니다. 알트로 바꾸는 게 아니라 매도를 하고 음봉이 나왔을 때 그때 알트로 바꿉니다. 그러면 이제 비트가 양봉이 뜨든 횡보를 하든 하는 과정에서 알트가 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어제도 그렇고 차트를 하나하나 싹 다 보다 보면 약간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. 그냥 느낌. 비트가 알트가 오를 것 같기도 한데 라는 근거 없는 느낌이 있습니다. 때로는 이 육감이 가장 무서운 인간의 어떤 잠재적 능력인 거 아시죠? 네,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알트장이 아마 2월 달에 불현듯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으로선 듭니다. 물론 비트가 이 하단선을 깨지 않는다는 가정에서요. 96,700을 깨면 안 됩니다. 깨지 않는 선에서는 알트장이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. 지금 보면 금도 사실 주봉상 봐도 다시 신고점을 가고 있고 나스닥도 빠졌었지만 일봉상 아니 주봉상 뒤 주봉 이 음봉 다 양봉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양봉 만들고 끝날 것 같은데 이 딥시크 패닉 세일 나왔던 것들이 사실 뭐 금방 다 말아 올려진 상태고 전반적으로 볼 때 모든 자산 시장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